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방송 시작한 줄 알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시작이 아니었었나 봐요. 네,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라방 멘토 원희쌤 이원희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주말 동안에 저는 굉장히 바빴어요. 그리고 이제 또 방학이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 어떻게 지도하면 좋은가 또 고민을 하고 있고요. 특히 연산 때문에 늘 고민이 많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은 연산으로 방송 준비했습니다. 마치 응용연산 교재 공부 중이거든요. 그래서 응용연산 교재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교재도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연산은 정말 너무 늘 고민인 것 같아요. 연산은 잘해도 고민이고 힘들어해도 고민이고 늘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산에 대해서 고민이신 분들 채팅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보고 이야기해 드릴 거고요. 오늘 응용연산 교재 보여드리면서 이야기할 건데 제가 도치만 카페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엄마쌤들이 고민을 많이 남겨주시는데 연산에 대한 고민들이 공통적인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이야기 한번 나눠볼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집을 이렇게 풀다 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가 조금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야기도 한번 나눠볼 거고요. 그 다음에 낱장의 활동지가 또 효과를 볼 때가 있거든요. 문제집으로도 활동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낱장의 활동지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제가 활동지 이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고요. 마침 오늘까지 신청하시면 자료 나눔 해드려요. 그러니까 자료 나눔도 꼭 신청하세요. 일단 인스타그램에 도치만 계정에서 프로필 링크 타서 가시면은 신청할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도치만 카페에도 공지가 올라가 있으니까 자료 나눔 오늘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입장해주고 계시네요. 일단은 제가 보니까 이 연산이 너무 종류가 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집을 선택해야 되는지 좀 고민인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거 소개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다 보면 아이가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또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우선은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건 지금 공부 중이기도 한 응용연산이라는 교재입니다. 이제 기초연산과 개념을 다뤄주는 연산이 있고 사고력 연산이 있어요. 그리고 교과에 나오는 수준으로 연산 파트만 나와 있는 그런 문제집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연산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그냥 연산은 해야 된다라고 일단은 생각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 아이에게 맞는 연산법이 있어요. 내 아이가 이렇게 들으시기라 그래서 뭔가 그 문제를 보고 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계속 계산해낸 학습지 같은 형식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들으식이라고 하는데 뭐 더하기 1,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뭔가 기계적으로 문제를 푼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방법이 물론 맞는 아이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방법보다는 약간 응용된 거, 사고력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으면 또 재밌어 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또는 보드게임을 이용한다라든지 교구를 사용한다라든지 해서 그랬을 때 더 재미를 많이 느끼고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 성향들도 좀 고려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활동지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우선 활동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응용연산 교재 추가 활동지 준비했어요. S단계, P단계, A단계의 주차별로 모두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아에서 초등 저학년 친구들이 하면 좋은 활동지도 소개할 거고요. 그리고 1학년부터 5학년 친구들 골고루 해볼 수 있는 활동지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낱장의 활동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먼저 제가 교과서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이제 교과서 내용은 보실 수 있는 분들은 관심 있게 보시기도 하는데 아이가 학교에서 가지고 오지 않는 이상 잘 관심 있게 보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교과서를 좀 잘 보실 수 있게끔 저는 늘 강조를 하는 편이에요. 교과서를 보면은
그 연산 문제집을 선택할 때에도,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에도, 내 아이가 조금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할 때에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수학 교과서와 응용예산을 같이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응용예산 같은 경우에는 S단계를 먼저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S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트라고 보시면 돼요. S, 시작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6세에서 7세 친구들 이제 시작할 수 있어요. 대신에 누리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교적 쉬운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요 내용은 응용연산이잖아요. 상위권으로 가는 문제 해결 연산 학습지거든요.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게끔 나와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기초 연산이 있고 심화 연산이 있다. 기초 연산이 있고 사고력 연산이 있다라고 하면 응용 연산은 기초보다는 사고력과 심화 쪽에 더 가깝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응용된 문제집이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내 아이가 연산 좀 했다. 그러면 응용 연산을 병행한다라든지 다음 단계로 응용 연산을 좀 더 해본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택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리고 내용 자체는 당연히 수학 교과 과정 반영되어 있습니다. 요 1학년 내용으로 제가 비교를 한번 해봐 드릴 거예요. 국가지의 수의 덧셈과 뺄셈이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럼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 제가 한번 볼게요. 자, 1학년이 딱 되면은 국가지의 수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단원이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을, 입체적인 모양들, 공 모양, 둥근 기둥 모양, 상자 모양들을 배우게 되고요. 덧셈과 뺄셈을 하게 되고 뭐 길다, 짧다, 무겁다, 가볍다와 같은 비교하기를 배우고요. 50가지의 수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10보다 더 큰 수들, 묶음과 낱개들을 배우게 되죠. 자, 그럼 국가지의 수들 8쪽 한번 볼까요? 자, 스토리텔링 나오죠. 국가지의 수를 배우기 위해서 생활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상황들을 이야기를 나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사물들이 몇 개가 있는지, 수를 읽는 방법들, 숫자를 쓰는 방법들, 점의 개수 이런 식으로 해서 배우게 되죠. 자, 수를 써보기도 합니다. 수를 세어보기도 하네요. 자, 몇인지 알아보는 활동들. 자,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6, 7, 8, 9. 자, 이제 몇 제일까요? 순서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만큼 더 크고 1만큼 더 작은 수를 알아보게 돼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떤 기준수보다 다음 수, 이전 수를 배우게 된다라는 건데 이것이 굉장히 평상시에 만나보기 어려운 표현들이고 개념들이 추상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3개가 있었는데 하나만큼만 더 많대. 그러면 이런 것들은 나중에 문제집으로 하실 때에는 너무 추상적이니까 갖고 계신 낱개 어떤 알갱이라든지 아니면 아이가 공룡 모형을 좋아한다, 자동차를 좋아한다, 아니면 곰인형을 좋아한다. 그러면 아이가 좋아하는 그런 사물들을 이용하여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 더 많은 경우도 보여주시고 하나 더 적은 경우들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들을 연출을 좀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는 아이들이 글과 그림으로만 익히게 되기 때문에 추상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상황들은 같이 병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1학년이지만 당연히 그렇죠. 그럼 유아들은 더 당연합니다. 유아들은 더 당연히 교구로 조작하는 거 많이 보여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있다. 0이라는 걸 알려주게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크기를 비교하게 되네요. 자, 수의 순서가 있는 상황에서 수의 크기도 비교를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양도 많습니다. 적습니다. 큽니다. 작습니다. 이렇게. 양은 많다, 적다. 수는 크다, 작다.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배우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국가지의 수 이와 같이 배웠다면 이제 3단원으로 넘어가 볼게요. 덧셈과 뺄셈을 배우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차를 덧하는 경우들도 생기게 되네요. 이런 것들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렵게 느끼는 모으기 가르기가 나오는데요. 모으기는 그나마 괜찮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으는 상황들은 자꾸자꾸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가르기 하는 상황들은 아이들이 경험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렵고 추상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모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가르기를 한 상황인데 아이들이 봤을 때에는 뭐가 모으고 뭐가 가르기라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너무 추상적이에요. 2개가 있고 3개가 있는 것을 따로 모았더니 5개가 된 상황이고요. 뚜껑의 색깔이 다른 2개와 3개짜리를 따로따로 담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은 한눈에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따라서 2개가 있었고 색깔이 다른 어떤 것이 3개가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모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아져 있는 상황에서
한쪽은 3개가 되고 다른 쪽은 또 2개를 담는다든지 그릇에 나누어 담는다든지 하는 것들이 가르기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책상에 올려놓고 뭐 쓱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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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가르기하는 이런 상황들도 눈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결국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황을 연출했던 게 나중에 학교를 가고 우리 아이들이 문제를 풀 때에는 글과 그림으로 나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집만 지면으로만 계속 학습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뭔가 구체물을 가지고 조작해보는 활동들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활동들은 유아에서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중등, 고등까지도 체험 활동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아이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면 집에 있는 어떤 교구를 이용하여서 아니면 아이가 좋아하는 어떤 낱개의 사물들을 이용하여서 연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책은 교과서예요. 자, 그리고 네, 자, 5라는 것도 1과 4, 2와 3과 같이 다른 방법으로 가르기를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도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막 상황들이 있어요. 4마리, 5마리의 새가 있었는데 날아 들어오는 경우들이네요. 그렇다면 어떻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해보게 됩니다. 5대가 있었는데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이네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 말로 표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기호도 이제 배우게 돼요. 더하기는 이와 같은 표시, 같다는 표시, 등호 이렇게 배우게 되고요. 이런 그림과 그 다음에 반구체적인 이런 교구, 그 다음에 숫자, 그리고 기호 이렇게 더하기 기호로 이렇게 식을 나타내게 됩니다. 네, 1학년 교과서는요, 나중에 학교 가서 배울 거니까 아이 성격을 고려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성격이 기억력이 너무너무 좋고 이미 배웠던 것들을 기억해서 아이가 잘 해낸다. 그러면은 똑같은 거 미리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교과서보다는 교과 문제집으로 먼저 예습을 하게 하시거나 연산 문제집으로 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런 지금 상황들이 계속 빼기는 또 무엇인지 이런 상황들이 보이게 되죠. 자, 그래서 덧셈과 뺄셈에 대한 것을 배우고 식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지금 질문 중에 현재 초2고요. 3자리수 덧셈, 뺄셈, 2자리수, 1자리수 끝난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요, 2학년 단계 바로 들어가시면 돼요. 응용연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각해 보실 때요, 이렇게 학년이 적혀 있는데, 학년이나 권장 연령이 적혀 있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개념 연산이라든지 원리 기초 연산 문제집을 무난하게 잘했어요. 그러면 해당하는 단계로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 하다가 조금 어려워지면 조금 낮추는 건 괜찮은데, 우선 기존에 하던 거 오답 없이 무난히 잘한다. 그러면 해당하는 단계로 가시고요. 하고 있는 기초 연산 문제집이 조금 오답이 많고 실수가 많아. 그럴 땐 단계를 낮추셔야 돼요. 일단은 제 학년으로 한번 가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하다가 낮추셔도 되고요. 제 학년 기존에 하고 있는 문제집 어려워하고 실수 많고 오답 많다. 그럼 한 단계는 낮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비 초등학생들은요, 교과 지금 들어가셔야 돼요. 교과 문제집 들어가야지 수학에 대한 미리 해봤다라는 자신감이 생겨서 학교 생활에 훨씬 적응을 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비 초들은, 방송 보고 계시는 엄마쌤들은요, 교과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교과 문제집. 7세 친구인데요. 지금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가 있대요. 그럼 이제 우리 친구들은 아무래도 어려움을 느낀다. 7세다. 그럼 무조건 그때는 교구 사용하셔야 돼요. 그림을 그리시던지 교구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낱개 빨대 스틱을 이용하셔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묶음과 낱개를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거 이용하셔서 개념을 좀 알려줄 필요가 있으세요. 자, 연산은요, 기본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교과서가 있는데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영역별로 다 골고루 단원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요거까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50가지의 수. 지금 아까 7세 친구 내용 한번 보시면 지금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이렇게 마지막에 50가지의 수를 배우거든요. 그래서 10개씩 묶어 세는 걸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20이라는 것이 20이라고도 읽을 수 있고 20이라고도 읽을 수 있다라는 걸 알려줘요. 그러니까 바둑
돌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낱개 알갱이 아니면 빨대 스틱, 커피 스틱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좀 왕창 갖고 계시면 갖고 계신 나무젓가락 활용하셔도 돼요. 10개씩 묶어주세요. 그래서 묶음과 낱개에 대해서 아이가 직접 셀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는요. 그림과 글로만 계속 다가가시면 안 돼요. 문제집으로만 계속 다가가면 안 되고요. 교구를 좀 이용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제가 교과서는 이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교과서를 대표적으로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그러면 제가 원리셈 질문 많이 하셔서 원리셈 문제집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연산은 기본서가 있고 심화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사고력 수학 전문가가 만든 원리셈이잖아요. 원리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으면은 당연히 기본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념서예요. 그런데 이 책을 쓰신 분이 천종현 소장님이 사고력 수학 워낙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여기 안에 사고력적인 부분들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원리셈이라든지 소마셈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요, 개념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념을 잡아주는 그런 연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들을식이랑은 달라요. 구몬, 기탄 이런 문제집은 들을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더하기를 쭉 배우고 더하기 쭉 배우고 하는 식이 바로 들을식이거든요. 근데 그거랑은 좀 느낌이 달라요. 개념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 갖고 계신 문제집 중에서 수학 독해를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 그럼 수학 독해 안에는요, 연산 파트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연산 파트는 하고 나서 마무리 단계로 한번 진행해 보세요. 마무리로 내 아이가 연산 개념을 잘 가지고 있다. 그럼 마무리로 문장제가 되었을 때에도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잘 풀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 싶다. 그러면 수학 독해를 하시는 거고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은 선행이 가능해지거든요. 연산이나 도형은 아이만 괜찮으면 선행을 조금씩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쭉쭉 진도를 나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연산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러면 수학 독해 안에 덧셈과 뺄셈이라든지 가르기 모으기라든지와 같이 연산과 관련된 영역이 있으면 그것들은 같이 마무리로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7세 친구인데 수학 독해 어려워하는 친구 있대요. 그러면 단계를 한번 낮춰보세요. 수학 독해는 꼭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아이가 힘들어하면은 일단 단계를 좀 낮춰서 생각해 보시고요. 어떤 부분을 힘들어하는지 도치만 카페에 올려놔주세요. 도치만 카페에 시투엔 게시판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 자료도 올리고 Q&A 올리는 게시판이 따로 있으니까 거기에 조금 더 상세하게 올려주시면 제가 직접 답을 해드릴게요. 상위권 960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심화서 쪽이라고 사고력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개념서랑은 조금 다릅니다. 교과 문제집 추천해달라고 하셨는데 교과 문제집은 다 비슷해요. 거의 다 비슷하니까 저라면 일단은 저는 이제 디딤돌이라든지 아니면 수력충전이라든지 이런 거 아이에 맞게끔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 거를 사용해도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아이가 선택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교과 문제집은. 예비초등은요, 네, 교과 문제집 한번 선택해 보세요. 지금 7세인데 1학년 수학은 마무리가 됐고요. 이럴 때 이제 고민이시죠. 자, 1학년 7세 친구예요. 이제 1학년 올라가는 친구인데 2학년으로 올라가기에는 뭔가 좀 애매한 느낌이 있으시잖아요. 자, 그럴 때에는 낮장애 활동지를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으세요. 우선 자료 나눔 신청하시고 그 다음에 자료 나눔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확실히 포함되어 있는 건 이 진단 테스트거든요. 교과 수준에 맞게끔 응용 연산 풀 수 있는 난이도 수준으로 진단 테스트를 학기별로 6세부터 6학년까지를 모두 올려놨어요. 모두 자료 나눔을 해주실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그래서 교과 수준에 맞게끔 연산 사고력, 이 응용 연산 수준에 맞게끔 문제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자, 요거를 풀려보셔도 돼요. 요거를 아이에게 풀려주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 나눔할 때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없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 포함되어 있는 거는 자료 나눔 신청해서 받으시면 되고요. 포함되지 않을 거는 제가 도치만 카페에 나중에 올려드릴 거예요. 요런 낮장애 활동지를 이용하셔도 돼요. 낮장애 활동지를 이용하셔서 진행하시고요. 아니면 가지고 있는 연산 보드게임 있으시죠?
그런 거 이용하셔도 돼요. 그걸로 이용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는데, 그런데 저는 다음 단계로 일단은 넘어가 보는 걸 추천하는 편이에요. 조금씩 천천히 양은 줄이셔도 되거든요. 아주 조금씩 하셔도 되니까 저는 다른 낮장애 활동지나 교구랑 이런 것들을 병행하는 한이 있어도 일단 진도는 조금씩 나가시라고 저는 권하는 편이에요. 그게 나중에 정말 바쁠 때는 시간 절약할 때 정말 유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반복을 선호하진 않아요. 저는 했던 거 반복하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음 단계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수학독해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좋다고 얘기해 주셨네요. 맞습니다. 저도 수학독해 너무 좋아하고요. 요거는 마무리 단계로 꼭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거 수학독해는 선행이 저절로 되거든요. 문제를 풀다 보면 나중에 시간 절약도 되니까 그렇게 꼭 좀 한번 풀려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응용연산은 심화잖아요. 응용 파트거든요. 심화란 말이죠. 그런데 아까 같은 경우에 지금 2학년 거 넘어갈지 말 건지 고민하시는 분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은 또 뭐를 하시면 좋으냐면 그 브릿지 역할 해주는 문제집이 있어요. 브릿지 역할 해주는 문제집이 뭐냐면, 예를 들어 앞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조금 애매하다. 그러면 앞 단계 거를 보완하면서 앞 단계 거 좀 심화해주는 문제집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선 사고력 수학이라고 적혀있는 파트예요. 사고력 수학이라고 적혀있는 파트들은 보면 영역이 굉장히 여러 개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사고력 수학 노크를 선호하는 편인데, 왜냐하면 일단 캐릭터가 있어요. 그래서 캐릭터들이 하자는 대로 딱 따라만 가도 문제를 쉽고 재미있게 풀 수가 있거든요. 문제 자체가 물론 어렵긴 하지만 요 캐릭터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노크할 때 아이가 힘들어하는 경우를 별로 못 봤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저는 사고력 노크를 선호하고 추천을 하는 편인데요. 네, 이렇게 캐릭터들이 나와서 아이들이 이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엔 좀 애매하다 하는 친구는 우선 넘어가되 양은 줄이세요. 천천히 나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사고력 노크라고 그러니까 사고력 수학이라고 적혀있는 사고력 문제집에서 수 파트, 연산 파트는 좀 풀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심화가 되면서 보강도 되면서 보완도 되면서 확장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고력 수학이라고 적혀있는 것 중에 수 파트, 연산 파트 풀리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때 또 중요한 거, 사고력이기 때문에 하나를 풀어도 아이가 스스로 푸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알려주려고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진도에 연연해 하지 않으셔도 돼요. 천천히 진행하셔도 되니까 사고력 수학에서 수 파트, 연산 파트도 병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구로는 보드게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숫자 카드나 이런 보드게임 많이 활용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숫자 카드를 원목으로 된 나무와 자석으로 되어 있는 이런 퍼즐 교구가 트레스 넘버가 있거든요. 이런 것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보드게임도 늘 가족이 같이 하기는 어렵잖아요. 엄마 아빠가 늘 같이 해주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트레스 넘버 같은 교구들은 카드로 되어 있어서 이 카드를 이용해서 아이가 혼자서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자, 숫자와 기호를 가지고 아이가 식을 복원하는 건데요.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아이가 잘하고 있는지 점검할 때 쓰면 좋아요. 아이가 잘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는지 다음 단계 넘어가기 전에 점검하면 좋은데, 숫자 카드 그냥 써서 오리셔도 괜찮아요. 교구가 없으신 분들은. 이것이 이렇게 숫자 카드로 되어 있는 건데 원목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자석으로 붙어서 재미 요소가 있거든요. 쓱싹쓱싹 자를 수도 있으니까 아이들이 재미 요소가 있는데, 교구가 없으신 분들은 직접 카드를 만들으셔도 괜찮아요. 자, 그럼 이렇게 6개의 숫자와 뺄셈 기호를 이용하여서 이와 같이 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주어진 식이 있으면 답을 쓰는 것에 익숙하지만 올바른 식을 만든 다음에 흐트러뜨려서 다시 식을 복원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거든요. 이게 나중에는 문제식으로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활동식으로 이런 것도 해주시면 좋은데요. 꾸준히 하시면 좋고요. 꾸준히 하기 어렵다. 그러면 방학을 이용하세요. 방학 때 좀 몰아서 활동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네, 자료 나눔 놓치지 마세요. 자료 나눔 꼭 신청하세요. 또, 자, 원리셈 2학년 과정 풀고 있는 친구는요. 우선은 원리셈에서 오답이 별로 없다. 아이가 정답률이 높다. 잔잔한 실수가 없다. 그럴 때는 재학년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A 단계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A 단계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현 학년에 맞게끔. 자, 그러면 제가 A 단계로 이따가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우선 교재를 좀 보여드릴게요. 교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고력 수학 같은 경우에는 영역별로 잘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도형이 강하다. 나는 좀 도형을 해주고 싶다. 그럼 도형만 골라서 하셔도 괜찮아요. 연산 보드게임 샘샘 얘기하셨는데 저도 샘샘 좋아해요. 저도 샘샘 좋아하고요. 특히 저는 테니스 되게 좋아해요. 곱셈9구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 굉장히 전 효과 많이 봤어요. 지금 구몬으로 한 자리수 지금 하고 있는데 7세 친구네요. 그러면 이 7세 친구 구몬하는 친구는 구몬을 힘들어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꾸준히 그냥 진도를 그냥 계속 한번 나가보시고요. S단계 추천합니다. 요거 S단계의 응용 사고력. 결국에는 문제를 아이가 혼자서 풀 수 있어야 되거든요. 기계식으로 연산식 문제를 다 푸는 것보다 사고력 되어 있고 활용하는 문제도 아이가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개념을 활용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응용연산입니다. S단계로 시작해보세요. 자, 제가 지금 초1 보여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깜짝 놀라실 거예요. S단계부터 보셔도 되거든요. 자, 그러면 A단계로 지금 먼저 보시면 자, 상위권으로 가는 문제 해결 연산 학습지입니다. 자, 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제가 S단계부터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1학년 보여주세요 라고 하셔서 저거 A단계 먼저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자, 한번 보실까요? 아까 제가 처음에 교과서 보여드렸죠? 자, 이렇게 제가 한 주차 한번 골라봤어요. 자, 만약에 세수의 계산을 배운다. 그러면 덧셈과 뺄셈이 혼합된 세수의 지금 계산입니다. 자, 동전으로 나와 있어요. 10원짜리, 1원짜리. 낱개의 문구사에 가시면 동전 모형 팔아요. 이런 동전 모형 좀 갖고 계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세수가 있을 때 앞에 두 수를 더하고 남은 수를 더해도 되고요. 뒤에 두 수를 더하고 또 남은 수를 더해도 되고 앞과 뒤에 있는 수를 더하고 남은 수를 더해도 됩니다. 이런 다양한 방법을 알려주고요. 이와 같이 한번 해봐. 이와 같이 한번 해봐. 그리고 기록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자, 이와 같은 문제는 그럼 너라면 어떻게 할 거니? 라고 물어보면서 아이가 앞에서 배웠던 걸 문제로 풀 수 있게끔 나와 있어요. 그리고 더하고 더하기 문제이잖아요. 자, 그러면 나중에 개념이 나왔으면 이제 응용할 수 있는 문제가 여기 나와 있는 거고요. 자, 이번엔 빼고 빼기입니다. 개념 파트예요. 세 수가 있는데 처음 수에서 한 수를 빼고 또 빼는 상황이에요. 자, 그랬을 때는 앞에 두 수를 계산을 하고 나머지를 계산해 보아라 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는 빼고 뺄 때는 빼는 것끼리 모아도 돼. 모아도 괜찮아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빼는 것끼리 모아서 빼 라고 알려줘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요렇게도 한번 해봐. 요렇게도 한번 해봐. 빼고 빼는 거 모아서 빼는 거 한번 해봐 라고 알려주고 그리고 나서 이런 부분들은 그럼 너라면 어떻게 하겠니? 하고 해서 앞에서 배운 내용들을 아이가 스스로 적용할 수 있게끔 풀어보는 문제. 이게 이제 지금 여기서는 개념 파트이고요. 그럼 응용 파트입니다. 사다리 타고 지금 내려가는 거잖아요. 문제는 문항은 지금 1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렇게 계산을 지금 세수를 해야 돼요. 세수를. 그럼 거의 지금 6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양도 많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번엔 아이가 이런 문제도 풀 수 있어야 돼요. 배웠으면 이런 문제도 풀어야죠. 약속에 맞게 계산을 하래요. 자, 앞에 수가 있고 뒤에 수가 있고 중간에 동그라미 2개짜리 표시가 있네요. 이 표시는요. 제일 처음에 있는 수에서 뒤에 있는 수를 빼고 또 빼래요. 자, 그랬을 때 수를 주어졌어요. 그럼 아이가 알맞게 식도 쓸 수 있어야 되고요. 계산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장제로 나와 있는 것도 문제 풀 수 있어야 되겠죠. 63쪽짜리 동화책을 오전에 4쪽을 읽고 오후에도 5쪽을 읽었대요. 그럼 몇 쪽을 더 읽어야 되겠니? 라는 문제예요. 그럼 문제를 읽고 이런 상황들 서술형 문장제 문제를 식으로도 나타내고 답도 쓸 수 있게끔 하는 파트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지금 A단계 1, 2학년 수준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제 양이 좀 많아요. 문제가 많아서 아이가 문제를 풀다가 조금 어려워하면 문제 양을 줄이셔도 되고요. 나누어서 하셔도 돼요. 한 번에 앉은 자리에서 한 주차를 다 하기에는 아이들 성격에 따라서는 어려움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양 많으니까 나눠서 진행하게 하시고요. 엄마 도움 없이 혼자서 푸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뭐 왼쪽 문제만 다 풀게 하신다든지 그리고 뭐 자기 전에 아까 했던 왼쪽에 있는 문제를 아까 했다면
자기 전에 뭐 오른쪽 문제를 쭉 풀게 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이랑 같이 조절하셔도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지금 1번이지만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자, 그러면 아이에게 뭐 위에 있는 두 문제만 뭐 아침에 잠깐 풀고 가게 한다라든지 왼쪽은 아침에 풀고 오른쪽은 저녁에 풀게 하신다든지 이렇게 얼마든지 조절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오늘은 한쪽만 풀게 하신다든지 이렇게 조절하시는 거예요. 괜찮으면 이렇게 요 5일차 이게 1차가 적혀 있어요. 아이만 괜찮으면 이렇게 4일차면은 하루에 한 장, 두 장 이렇게 풀리셔도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한 장, 두 장 이게 딱 하루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S단계 한번 볼게요. 국가지의 수의 덧셈과 뺄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한 챕터를 골라서 보여드릴게요. 자, 덧셈하기고요. 받아올림이 없는 한 자릿수끼리의 덧셈이래요. 자, 그러면 응용회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큰 수에다가 작은 수를 더해주는 상황이에요. 앞에 있는 큰 수는 더해지는 거고요. 뒤에 있는 작은 수가 더하는 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덧셈식은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 있냐면 5개가 있는 상황에서 3개가 추가가 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원래 있던 5개에다가 늘어난 수 3개를 더하면 모두 8개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서술형으로도 문장으로도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공간 안에 따로따로 4개와 2개가 있죠? 자, 그럼 4개와 2개가 있어요. 그럼 모두 6개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이 상황을 보고 아이가 덧셈식을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에 이렇게 식으로만 나와 있죠? 가로식과 세로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이가 채울 수 있어야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1번 문제지만 각각 선을 그을 수 있어야 돼요. 4 더하기 2는 6, 2 더하기 1은 3, 5 더하기 3은 8. 벌써 3개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벌써 한 문제 안에 12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문제 양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조절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그림이 있는 상황에서 색깔이 다른 게 2가지가 있는 상황이네요. 모두 몇 개냐고 물어봤으니까 같은 색깔, 보라 색깔이 4개가 있고 주황 색깔이 2개가 있다라는 상황인 거죠. 이런 거 보고 식으로 쓰게 하고 문장도 있어야 됩니다. 6마리가 있었는데 1마리가 더 왔다고 해요. 그러면 덧셈식이고요. 원래 있던 6마리, 1마리가 더 왔으니까 1. 그래서 모두 7마리다. 답도 쓸 수 있게끔 단위도 놓치지 않게끔 나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드릴식 같은 경우에는 3에다가 더하기 4 쭉 배우고 더하기 3 쭉 배우고 더하기 5 쭉 배우잖아요. 응용에서는 그렇게 안 나와요.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더해도 되는 거예요. 즉 3 더하기 4를 배웠으면 3 더하기 4가 7이라는 거 알면 바꿔 더하면 돼요. 4 더하기 3도 7이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면 3개, 4개, 4개, 3개가 어차피 각각 7개라는 건 같습니다. 그래서 두 수를 더해도 결과가 같다라는 것들을 배우게 되죠. 이 다음에 중학교 가면 이게 교환법칙이라도 배우고 나중에 결합법칙도 배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경험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도 응용 파트 여러 가지 문제 풀 수 있게끔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는요, 올바른 덧셈식을 따라서 미로를 통과하래요. 자, 그러면 주어진 식에서 어느 쪽으로 갈 건지를 생각해야 되겠죠? 갈래길이 이와 같을 때는 또 어느 길로 갈 건지를 생각하면서 식을 완성해 가면서 등식을 넣어가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똑같은 공간이지만 이와 같이 가로와 세로로 알맞은 덧셈식에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5 더하기 3이 8이니까 이렇게 묶어줄 수 있어야 되고요. 더하기 기호와 등호도 넣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요것도 알맞은 식 완성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색깔이 3가지가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이 2개가 몇 개니? 이렇게는 조합을 지금 다 다르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식을 좀 쓸 수 있게끔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합이 6인데 합이 되는 여러 가지 두수예요. 1과 5를 더해도 6,
2와 4를 더해도 6, 3, 3도 더해도 6, 4, 2도, 5, 1도 모두 더하면 6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당연히 4가 되는 여러 가지 경우, 8이 되는 여러 가지 경우, 9가 되는 여러 가지 경우들을 풀 수 있는데, 자, 그럼 이런 문제를 풀면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어떠한 규칙을 느낄 수가 있는지, 예를 들어 더해지는 수는 뭐 일씩 커지고 더하는 수는 일씩 작아집니다. 이런 것들을 아이가 또 경험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다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딱 이것만 봐서도 6에서 7세지만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예비초도 그렇고 1학년 친구 중에서 연산을 좀 어느 정도 연산을 좀 해주고 싶다. 그런데 지금 기초를 들어가는 건 조금 애매한 것 같다. 그러면 1, 2학년 친구들도 이렇게 S단계부터 천천히 응용연산은 들어가면 돼요. 문제 양이 많기 때문에 천천히 진행하셔도 되고 나눠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1, 2학년 친구들이라면 속도를 좀 내도 되겠죠.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권장 연연해 할 필요가 전혀 없으세요. 연산은 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도형 개념을 재미있게 잘 가르쳐도 결국에는 도형 개념을 겉넓이를 구하고 부피를 구하고 하듯이 원의 넓이를 구해야 하듯이 결국엔 계산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산은 그냥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서 내 아이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1, 2학년 친구들 연산을 좀 안 해봤던지 연산을 좀 힘들어하는 친구는요. 아예 낮추세요. 단계를. 한두 단계는 무조건 낮춰서 진행하세요.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개념서, 기초 연산에 대해서 오답이 없고 무난하게 잘 진행하고 있다. 그런 친구들은 재학년으로 그냥 제 단계로 가시는 거고요.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낮추세요. 한두 단계는 무조건 낮추시면 됩니다. 연산 2학년 소마셈 개념서입니다. 개념서 기본서. 소마셈 워낙 유명하니까 괜찮죠. 네,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자료 나눔은 인스타그램에도 있고요. 도치만 카페에도 있습니다. 지금 1학년 친구인데 개념은 잡혀 있는데 연산 실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연산 실수가 있는 친구니까 우선 조금 어려운 문제도 풀려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P단계, 여기 P단계 한번 보실게요. 여기 P단계 내용 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세요. 제가 또 하나 골라볼게요. 이번에도 덧셈하기인데요. 이번엔 더하는 수가 1, 2, 10, 20인 상황인 겁니다. 요거 한번 보시고 P단계부터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냥 1큰수, 2큰수, 10큰수, 20큰수가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지금 74 더하기 2, 67 더하기 20이에요. 이거는 1의 자리 숫자, 그리고 2 자리수 20 더하는 거고 2 더하는 거거든요. 그럼 1의 숫자끼리 더해주면 되고 10의 숫자끼리 더해주면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더하기 1쭉, 더하기 2쭉, 더하기 10쭉, 더하기 20쭉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같이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 그러면 이제 문제도 풀 수 있어야 되겠죠. 응용 파트. 자, 요거 지금 1학년 친구 가끔 연산 실수하는 친구 요거 한번 P단계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58 더하기 10을 이 뭔지를 알면 10 더하기 58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1의 자리 숫자는 가만두고 10의 자리 숫자가 바뀌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응용연산 문제도 응용 파트도 문제 풀어보고 그리고 어떤 수가 또 중요하죠. 몇을 더해야지 88이 되는지 78이었는데 몇을 더해야 88인가요? 1의 자리 숫자는 그대로 있고 10의 자리 숫자가 지금 1 커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10 커졌다는 거예요. 10 많아졌다는 거고 그러니까 더하는 수는 10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 네, 지금 1학년 친구 계산하실 수 있는 친구는요. 요거 P단계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S단계부터도 아예 그냥 나는 진도 좀 빨리 나가도 되니까 아예 그냥 차근차근 빨리 한번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S단계부터도 괜찮으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P단계부터 하다가 어려움을 느끼면 S로 내려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자료 나눔 신청하시면 이 진단 테스트가 다 있거든요. 애매하면 낮은 단계는 이걸로 테스트를 먼저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테스트도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제 교재에 대한 내용들은 이렇게 다 훑어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질문을 좀 보면서 이제 제가 활동지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네, 노크는요, 난이도 있습니다. 사고력 노크 난이도 있고요. 연산력도 재밌어요. 그래서 개념서 좀 재밌게 생긴 거 찾는 분들은 노크도 괜찮아요. 연산력 노크도 괜찮습니다.
팩토는 사고력입니다. 네, 사고력이에요. 무난하게 잘 풀고 있으면 연산은 좀 선행을 좀 나가주세요. 네, 개념서 가지고 선행을 좀 나가셔도 되고요. 응용연산 같은 문제집으로 좀 다지기를 계속하면서 나가셔도 괜찮아요. 네, 지금 초3 친구 디딤돌 하고 있는 친구, 네, 이렇게 진행하셔도 되겠어요. 지금 예비 초3 세자리수 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다, 실수가 없다 하는 친구들은요, 세자리수니까 볼게요. 자, A단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네. 자, 실수가 좀 있다. 실수가 좀 있는 친구는 요걸로 좀 보완을 좀 하고 나서 B단계로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실수가 없다, 오답이 별로 없다, 그런 친구는 B단계로 바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B단계는 여기 있어요. 이렇게 B단계로 바로 넘어가셔도 괜찮으세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초4 친구인데요. 사칙연산 오류를 지금 줄이고 싶어하는 친구네요. 아, 이제 4학년부터는요 혼합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연산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나중에 혼합계산 때문에 힘들어하죠. 그러면 일단은 모든 지금 단계의 혼합계산이 지금 B단계와 여기 지금 4학년 친구 혼합계산이 나오거든요. 자, 그럼 얘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 지금 오류가 좀 있고 어렵게 만약에 느낀다. 그러면 D3은 반드시 이렇게, D단계는 반드시 하셔야겠죠. 이렇게 혼합계산이 설명이 잘 나와 있거든요. 특히나 또 어떤 게 좋으냐면 괄호를 없애는 것도 나와요. 가로를 없애는 방법도 지금 나오기 때문에 괄호가 지금 생략되는 경우에는 부호가 바뀐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도 지금 해볼 수가 있으니까 요거 D단계는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도 지금 분수소수의 혼합 계산이 나오거든요. 요거 응용 계산은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오류가 좀 있다 그러면 요거를 좀 한번 해보세요. 집중해결에서 보면은 중학년들이 풀 수 있는 혼합 계산이 있거든요. 요거를 좀 먼저 하고 D단계로 넘어가실까 봐요. 요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천천히 나가셔도 됩니다. 요것도 천천히 진행해 보세요. 지금 오류가 있어서 잡아주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지금 개념을 먼저 알려주거든요. 유형에 따라서 이러한 유형들이 있다라는 걸 알려줘요. 그리고 나서 약간 경시대회 수준까지도 문항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요건 천천히 진행하셔도 되니까 앞에 거 개념 부분 한번 보시면서 요거를 한번 먼저 진행해 보실까 봐요. 요게 응용연산 D단계보다는 조금 쉽게 느낄 수 있거든요. 요걸로 오류를 좀 잡으세요. 요걸로 오류를 좀 잡고 개념을 좀 확실하게 다진 다음에 그리고 나서 D단계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쓱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천천히 나가셔도 됩니다. 한 번에 많이 풀려고 안 하셔도 돼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자, 그리고 나서 D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1학년 친구 이제 초2 끝나서 밥바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 잘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좀 판단해 보세요. 오류가 있나 없나, 실수가 있나 없나를 좀 판단하셔서 저라면 당연히 지금은 다 개념서만 하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다 개념서거든요. 원리셈, 밥바가 다 원리셈은 개념서고 밥바는 이제 교과 중심의 어떤 기초 개념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심화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응용연산으로 심화서는 꼭 넣어주기를 저는 선호하는 편이에요. 개념서 한번 개념서랑 심화서 이렇게 병행을 좀 할 수 있게끔 저는 좀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아이가 스케줄만 괜찮으면 한번 해보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예비초네요. 두 자리수는 가능한데 뺄셈도 두 자리수 빼기 한 자리수가 가능하네요. 그럼 응용연산은 이 친구는 그냥 S단계부터 바로 들어가 보세요. S단계부터 바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7셈인데 세 자리 덧뺄셈 마무리하고 곱셈 넘어가도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넘어가 보세요. 아이가 원하면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사칙 연산 안 되는 친구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집중해결 혼합계산 파트 풀리고 그리고 나서 응용연산으로 넘어가면 되겠어요. 아이가 보더니 재밌겠다고 했대요. 혹시 응용연산을 재미를 느끼는 친구는요, 사고력이 좀 강한 친구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이제 그 친구는 약간 드릴식이나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계산식은 힘들어하는 친구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이 친구처럼 이 응용연산을 재밌게 느끼는 친구는 약간 사고력이 좀 강한 친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드릴식은 안 맞는 거예요. 네, S 보여드렸고요. S단계도 또 한번 보여드리면 아주 쉬운 걸로 먼저 보여드릴까요? S단계 보여달라는 분 있으신데 요거 10가지의 수에서 더하기 빼기 1입니다. 이렇게 10가지의 개수 세는 거 나오고요. 수를 보고 수로 양을 보고 수로 쓰는 거 나오고요. 자, 알맞게 수와 양을 대응하는 거 나오고요. 수를 세어보고 주어진 그림이 각각 몇 개인지 세어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 많은 수를 알아보네요. 또 응용된 문제들 풀어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세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1부터 앞으로 세면 1, 2, 3, 4, 5, 6, 7, 8, 9, 10이라고 되어 있네요. 1부터 1씩 많은 순서로, 1씩 커지는 순서로 세는 게 앞으로 세기입니다. 그래서 1부터 10까지도 셀 수 있어야 되고요. 빠진 수 채울 수 있어야 되고요. 부분으로 똑 떨어져 있어도 셀 수 있어야 돼요. 1부터 무조건 세야지 세는 거 아니고요. 5부터도 셀 수 있어야 되고요. 2부터도 셀 수 있어야 됩니다. 뒤에 있는 수를 보고 앞에 있는 수를 쓸 수도 있어야겠죠? 이렇게 응용 파트. 초1 수학 계산하는 거 싫어하는 친구는요. 우선 응용연산은 그냥 S단계부터 진행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낱장의 활동지를 이용하세요. 낱장의 활동지를 제가 그 S단계, P단계, A단계 낱장의 활동지 약 140장 정도 있거든요. 요거 낱장의 활동지 이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유아부터 초등 저학년 친구들 해볼 수 있게끔 제가 그림이 예쁘게 나와 있는 이런 활동지도 70장 정도 제가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요것도 지금 학년별로 해볼 수 있게끔 이렇게 띄어세기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한가족식이라 해서 2, 9, 7이 있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2 더하기 7도 9고요. 7 더하기 2도 9예요. 9에서 2를 빼면 7이 되고요. 9에서 7을 빼면 2가 된단 말이죠. 이렇게 한가족씩 쓰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요것도 제가 넣어놨으니까 요것도 풀어보시고요. 풀어보게 하시고요. 7이 되려면 3이 있었으면 4가 있어야 돼요. 그럼 요거 더 그리는 거 하게 하시고요. 수직선 굉장히 중요합니다. 5칸 갔다가 8칸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 둘, 3칸 더 간 상황인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칸을 더 간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15에 도착했죠? 그림을 보고 알맞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4473을 아이가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넣어놨고요. 자, 7이 되기 위해선 6이 더 있어야 되네요. 자, 7에서 1을 빼면 6입니다. 이런 것도 넣어놨고요. 네모가 있는 식도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1학년에서 5학년까지 해볼 수 있게끔 나와 있습니다. 자, D단계에도 한번 보시면 아니죠. 자, B단계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세 자리수, 네 자리수 덧뺄셈이 나오는데 교과서에서는 나오진 않지만 어차피 이거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아이들. 그래서 응용연산에는 이렇게 각 자리 숫자들 더할 수 있게끔 네 자리수 덧셈도 잘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자리수, 세 자리수 덧셈, 네 자리수, 네 자리수 뺄셈. 자, 그리고 이렇게 각 자리 숫자들 이용해서 빼기 하는 거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지금 B단계였죠. 2, 3학년 수준. 자, 그러면 아이가 해볼 수 있게끔 활동지 더 넣어놨어요. 이렇게 더하기도 해볼 수 있게끔 만들어놨고요. 이렇게 같은 자리에 숫자 쓸 수 있게끔 네모칸도 있고 네모칸이 없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알고리즘대로 잘 곱하기 할 수 있는지도 한번 보시고요. 연산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또 어떤 거 이용하시면 좋으냐면 이렇게 주사위 많이 이용하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10면체가 있고 6면체가 있거든요. 주사위를 굴리면 40이라고도 읽을 수 있고요. 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48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수 만들기도 재밌게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주사위 3개를 굴려서 뭐 8 만들기, 연산해서 8 만들기 이런 것도 되게 재밌어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주사위 4개를 굴려서 예를 들어 22 곱하기 51 한번 해볼게요. 아이가 수를 만들어서 21 곱하기 51 이렇게 수를 만들어서 한번 써보는 거 이런 거 활동식으로 해보시면 좋아요. 주사위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가 의외로 이런 거 재미있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넣어놨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거 말고도 더 큰 수 덧셈 뺄셈도 아이는 충분히 재미를 느끼고 할 수 있거든요. 괜찮아요. 안 배워도 괜찮아요. 할 수 있어야 돼요. 요거는 세 자릿수끼리의 덧뺄셈, 네 자릿수끼리의 덧뺄셈을 하고 나면 그냥 수만 커진 상태이니까 당연히 알고리즘대로 하면 됩니다. 네, 요렇게. 요것도 마찬가지. 네, 요렇게 주어진 식으로도 곱셈식 해보고 네, 없는 것들은 주사위 이용해서 한번 해보고 아니면 엄마가 문제를 만들어줘도 되고요. 엄마랑 아이가 숫자를 골라도 되죠. 네, 요렇게까지.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거의 60장 이상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요거 낮장의 활동지 많이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제가 또 질문 한번 볼게요. 실수를 하거나 수학을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양은 좀 줄이셔야 되고요. 낮장의 활동지를 좀 이용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보드게임이라든지 이런 구체물을 가지고 좀 활동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문제 상황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질문 볼게요. 원리셈하고 있는 친구는 개념서를 하고 있으니까 심화서를 하나 더 하기를 저는 추천합니다. 그럼 응용연산을 진행하시면 되겠죠. 개념서 하나, 심화서 하나 이렇게. 심화서는 천천히 나가도 돼요. 천천히 해도 아이가 스스로 하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엄마가 알려줘서 하는 그 5분보다 아이가 혼자서 고군분투해서 하는 30분, 1시간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거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요거 알려드릴게요. 또 혹시라도 그 하고 있는데 조금 아이가 어려움을 느끼거나 하면은 요런 가지고 있는 책을 좀 이용하세요. 가지고 있는 책 중에서 이렇게 스토리, 이야기로 배우는 수학의 역사 요런 종류의 책을 좀 읽혀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 요거는 제가 늘 엄마쌤들 스터디하거나 모임할 때 우리 강사쌤들 제가 강의할 때 늘 소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요런 것들은 집에서 엄마 아빠랑 간단히 해보기에 좋아요. 생활 속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도 충분히 놀이를 재밌게 해볼 수 있는 파트거든요. 주사위 2개만 가지고도 재밌는 놀이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주사위 2개를 굴려서 뭐 이거 짝수 놀이거든요. 짝수가 예를 들어 합이 12가 나오면 뭐 옷깃을 그려라. 합이 10이 나오면 눈을 그려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그럼 가족끼리 놀이하기도 되게 좋거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게임판 이렇게 있어서 아이랑 같이 주사위 이용해서 게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옛날 얘기도 이렇게 옛날식으로 얘기도 지금 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은 여행 가면서도 해보긴 좋아요. 집에서도 여행 갈 때 해보시는 거 좋습니다. 여행 갈 때 지나가다가 예를 들어 서울이다. 그러면 시옷 7 서울에서 어니까 17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스토리텔링이 되게 잘 나와 있어요. 옛날 얘기도 나와 있고요. 생활 속에서 아이가 접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얘기들도 지금 잘 나와 있고요. 요런 거 그리고 이렇게 수화식도 있습니다. 요런 책 보시면서 한 꼭지씩 읽어보기도 하시고 같이 아이랑 같이 체험활동 하듯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생각을 읽어내라. 요거 지시대로만 하면은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뭐 요런 것들 뭐 옛날 얘기도 잘 나와 있고 이렇게 요런 것들도 저는 많이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아이가 원하지 않으면 약속을 해서라도 자기 전에 단 5분 10분이라도 읽어볼 수 있게끔 아이들은 아는 만큼 보여요. 사람도 똑같아. 우리 어른도 똑같거든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니까 아이가 원하지 않더라도 분수가 왜 탄생했는지 이런 얘기들도 잘 나와 있어요. 아이가 원하지 않더라도 약속을 정하세요. 자기 전에 단 5분이라도, 뭐 저녁 먹기 전에 단 5분이라도 읽어볼 수 있게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 이제 마칠 시간 다 돼서 이제 마칠 거고요. 일단 오늘 많이 참여해 주시고 질문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재미있게 잘 진행을 했어요. 제가 예비초 5인데 5학년 거 보여달라고 한 분이 있으신데요. D단계나 지금 2단계거든요. 2단계 같은 경우에는 분수 파트, 분수와 관련된 혼합 계산과 연산 파트가 다 나와 있습니다. 네, 혼합 계산하는 것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한번 쓱 넘겨볼게요. 제가 채팅 보면서 쓱 넘겨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오늘 자료 나눔 꼭 신청하시고요. 테스트지를 좀 훑어보세요. 오늘 보고 싶었는데 못 본 거 혹시 있으신 분들은요. 자료 나눔 오늘 참여하신 다음에 테스트지를 훑어보세요. 그러면은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으십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오늘 많이 참여해주시고 채팅 많이 남겨주셔서 너무 재미있고 즐겁게 잘 진행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저장 잘 해서 복습하실 수 있게끔, 다시 보기 할 수 있게끔 제가 잘 걸어 놓을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